안녕하세요. 두 딸아이에게 금수저라는 타이틀을 물려주기 위해 열심히 분석하고 투자하는 서아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큰 이슈가 없었던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도 공유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투자하심에 있어 도움될 만한 정보도 얻으시고 도움되는 내용까지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빠르면 7월 초부터 이더리움 ETF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 보았던 투자자들은 SEC의 게리 갠슬러 의장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셈이 돼버렸는데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벼운 의견에 대해 보완해서 8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죠. 내용을 잘 보완하고 제출하면 승인까지는 큰 탈 없이 승인될 거라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4일에 출시될 것이라고 점쳐졌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나올 법 했었는데요. 저도 하락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봤었는데 오히려 저점을 찍고 4%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게 실제로 악재면 악재였지 악재에서는 아닌데도 기대감을 더 커지게 만들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에 맞춰서 호재 하나 악재 하나씩 터뜨리면서 계속된 하락보다는 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네크가 솔라나 ETF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승인이 될 경우에는 솔라나가 9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저도 승인만 된다면 이런 상승이 나올 법하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솔라나는 일관적으로 증권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도지코인은 명확히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솔라나보다 더 인지도가 높은 도지코인의 현물 ETF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이후에 현물 ETF 관련해서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으로 인해 시장은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은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래소 승인이고 두 번째 단계는 ETF 운용사의 상품 승인인데요. 1단계 거래소 승인은 받았는데 이번 경우처럼 2단계 승인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대해 보완을 제대로 한다면 이더리움은 사실상 승인될 가능성은 높긴 하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태로 이는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던 기존 기준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SEC가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해 왔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된다면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는 하위 테스트라는 기존 증권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위 테스트란 코인 창업자 그룹이 코인을 팔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코인 구매자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경우 이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SEC가 과거에 솔라나를 증권으로 분류했다고 볼 수 있죠. SEC가 기존 증권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완전히 버릴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을 별도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자산과 다르게 규정하는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될 텐데요. 지난 1월에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21세기 금융혁신기술 법안처럼 디지털 자산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이 필요해질 것이고 SEC 대신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로 확산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초 승인된 이후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도 승인된다면 암호화폐 현물 ETF에 투자되는 자금의 총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는 모두가 죽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다같이 공생할 수 있는 게임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겠죠. 게다가 디지털 자산이 별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암호화폐 현물 ETF에 유입되는 자금은 비트코인만 있을 때보다 훨씬 커지게 될 겁니다. 현재 유입될 자금이 1000조 규모로 가정하고 보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되면서 비트코인에 들어올 자금의 일부가 이더리움으로 분산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디지털 자산 ETF가 새로운 투자 그룹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시장 규모 자체가 확연하게 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암호화폐 현물 ETF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1000조 규모에서 2000조 규모까지 더해서 3000조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볼 내용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더리움에 투자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긴 했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죠. 특히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코인이다 보니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이겠지만 스테이킹 코인은 코인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방식인데 은행의 예금 개념과 동일합니다. 예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낯선 개념일 수도 있죠. 비트코인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디지털 금으로 설명하면서 납득시킬 수 있지만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이면서 상품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블룸버그의 ETF 팀장인 에릭 발추나스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더리움을 쉽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규제와 법적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자산이 별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나 보수적인 ETF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따라 실제 자금 유입 규모가 결정될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실제 거래가 시작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 영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솔라나 현물 ETF 승인과 같은 호재와 이더리움 ETF 신청서 재검토 등과 같은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미국이 비트코인 패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상승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상까지도 갈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시장 상황에 맞게 트렌드를 제대로 잡는 것이 이번 하반기 투자에 있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상승하든 반등도 없이 하락만 하는 시장이 연출되더라도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둔 것이 있으니 우측 중앙에 보이는 영상 클릭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과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아빠였습니다.